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01% 상승, 코스닥은 1.99% 상승이 나와줬고요. 며칠 저번 주랑 엊그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 바닥 가능성에 진입을 한 것 같다. 시장 바닥 잡는 과정이다. 라고 멘트 드렸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틀 동안 크게 반등이 나왔죠. 아무래도 고점 대비 반등 없이 너무 크게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구간이 여기였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월화 이렇게 좀 반등이 일단은 나와줬고, 테슬라가 장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컨센보다도 더 사실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프터장에서 급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을 보면 시장에 좀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서 하락을 시장이 하고 있을 때는 최근에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실적이 좋게 나와도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원체 뭐 많이 하락했던 측면도 있겠지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짜 최근에 뭐 악재란 악재는 계속 쏟아지면서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약간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는 모습 자체도 시장이 어느 정도 어떤 바닥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심리의 변화 포인트가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보시면 이 기나긴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추세의 하단 구간 안에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요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조금 방향성을 돌려주는 힘 있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우리 증시 이제 2차 전지가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테슬라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 증시는 반등 일단 나와주는 국면에서 반등 나왔다가 오늘 지금 미국 선물이 오르고 있는데 아마 오늘까지 오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뭐 본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갭 띄우더라도 살짝 밀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뭐 요런 모습. 아무튼 일단 미국 증시도 외바닥은 잡았으니까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차분히 바닥을 잡아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완벽히 바닥을 잡았다고 보긴 좀 힘들 수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 가격대에 매물 소화하면서 밀고 올라가는 느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을 때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주면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21선 안착하고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흐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제 이번에 바닥 잡을 때 굉장히 좀 지겨웠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거의 이제 6거래일 동안을 하락했다 올랐다 하락했다 올랐다 하는데 이걸 이제 분봉으로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 안에서 올랐다 내렸다는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제 박스권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미국 증시 반등 나오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팍 튀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오늘 이제는 나왔고요. 여기서 뭐 웬만하면 우리 증시도 뭐 바닥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 일단 뭐 최근에 낙폭이 가장 컸던 반도체 섹터 강하게 일단은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뭐 삼전도 뭐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의 영역, 뭐 하이닉스도 기술적 반등의 영역, 한미 반도체만 유일하게 다시 지금 전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상이었던 굉장히 좋은 흐름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올 2024년 명실상부 최고의 대장주는 한미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이스페타시스, 주성, 하나마이크론 이런 애들은 다시 전고점을 탈환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매물을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미 반도체가 어찌됐건 뭐 최선호 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한미 반도체가 신고가를 쓰면서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섹터 분위기는 훨씬 조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까지는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가 올 한 해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그랬기 때문에 조금 피로도가 사실은 좀 많이 높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제 쉽게 먹을 구간을 주는 것은 신선한 어떤 섹터나 테마가 힘있게 이제 올라주는 초입 구간, 뭐 1파, 2파, 3파 이렇게 간다고 치면 뭐 1파의 눌림 구간이나 뭐 요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이제 손쉽게 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반도체는 조금 그 신선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다시 한번 뭐 하이비 우리 뭐 1월 달이나 엔비디아 신고가 쓰면서 갈 때처럼 되려면 결국에는 또 엔비디아가 여기서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추세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 할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또 가줘야 반도체가 올 뭐 1월 같은 뜨거운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지금은 뭐 일단 뭐 어떤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고 1월이나 이제 3월에 정말 강하게 힘이 있었던 반도체의 흐름보다는 조금 앞으로는 엔비디아가 신고가 쓰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테마 역시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뭐 HBM이니 CXL이니 최근에는 유리기판, 그다음에 AI로 연결되는 데이터 센터 이런 강한 테마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났는데요. HBM도 어느 정도 조금 풀이 죽고 CXL도 좀 많이 흐름이 죽었죠. 한번 해먹고 이제 갔죠.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 유리기판이랑 데이터 센터 전력 쪽이었는데요. 얘네들도 일단 뭐 데이터 센터 먼저 보면 대장인 재룡전기가 1파, 2파, 오늘까지 해서 이제 3파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3파까지 하고 얘네들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재룡전기랑 뭐 재원전선, 뭐 대한전선, 가원전선 뭐 이런 정도 일단은 보고는 있는데요. 재룡전기가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오버슈팅이 빵 나오고 마무리가 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따라가기엔 좀 많이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1파나 뭐 한 2파의 눌림목 정도가 항상 좀 우리가 이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자리지 지금 이제 3파를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자리들은 사실은 좀 따라가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유리기판 쪽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얼추 이제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면 가장 먼저 반등을 세게 해주는 게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테마 쪽에서 가장 먼저 반등이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꺾이기 전에 가장 강했던 애들이 유리기판이랑 데이터 센터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필옵틱스가 여기서 딱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자마자 다시 한번 반등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얼추 얘도 전고점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경고딱지 풀리면 더 갈 거야라는 어떤 뭐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심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이미 전고점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를 놓쳤다면은 여기서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로 뭐 YC캠도 상승했다 눌렸다가 시장 바닥 잡아가는 구간 안에서 뭐 반등이 좀 나왔었고 얘도 이제 뭐 전고점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유리기판 쪽은 아무래도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쌍봉 비슷하게 뭐 여기까지는 이렇게는 못 갔지만 쌍봉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 장도 좋았는데 장막판에 좀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흐름을 좀 만들어 가는지 21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을 상승으로 가져가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YC캠도 내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양봉 하나 뽑아주고 뭐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지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온다면 유리기판도 조금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유리기판이랑 데이터 센터 쪽이 이제 만약에 테마로서 수명을 다 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시장은 또 역시나 먹거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어느 쪽에서 테마가 형성되는지 잘 좀 이번에는 파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입에 좀 잘 잡아서 진드건이 끌고 갈 수 있게끔 잘 눈치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로봇 요 정도 이제 사실 시장에서 워낙 개인들이 많이 보고 있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러니까 2023년부터 해서 올해 이제 2024년까지 해서 정말 뭐 2차 전지, 뭐 로봇, AI, 반도체 안 오른 게 없이 정말 다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야 뭔가 좀 재료도 있고 아직 좀 때가 개인들의 때가 좀 덜 탔고 신선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봐도 좀 우주항공 쪽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방송에서도 여러 번 좀 멘트를 드리기도 했었고 뭐 블로그에도 칼럼을 좀 쓰기도 했었는데요. 얘네들이 뭐 신선도 면에서도 좋고 숫자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좀 받쳐주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인가 수주잔고가 굉장히 좀 빵빵한 종목이어서 뭐 좋게 보고 있다는 멘트도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뭐 세트레가이가 엄청나게 크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APA성, 컨택 이런 종목들도 이제 계속 보셔야 될 게 5월 27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청 이게 한국의 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재료가 있어서 얘네들은 또 이 재료 가지고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2020 한 1년 정도에 움직이고 한 2년 좀 넘게 시간 이제 조정받다가 처음 움직임이 나오는 거니까요. 5월까지는 좀 지켜보자. 그리고 오늘 이제 테마적으로는 최근에 진짜 테마 가뭄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정말 테마가 없어요. 뭐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뭐 틱톡 관련주기도 하면서 메타의 X 대항마로 내놨던 이제 스레드 있죠? 스레드가 X의 이용자 수를 뭐 넘어섰다라는 뉴스 있었고요. 그러니까 틱톡, 메타 두 가지 재료가 좀 엮이면서 강하게 일단은 상승이 나왔거든요. YG버즈, 모비데이즈, 뭐 플레이디, EM넷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얘네들이 뭔가 좀 단순히 뭐 이제 스레드가 뭐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이슈도 있겠지만 혹시 뭐 이런 부분을 또 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제 메타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메타가 또 실적이 잘 나오면 얘네들이 움직임이 또 많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일단은 보시되 이미 이제 뭐 상한가 갖고 한번 해먹고 이제 버려지는 단기성 테마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테마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오랜만에 좀 됐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일단 좀 마무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